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북한 경제는 새로운 고난의 행군 시점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정은은 이제 2021년 1월에 제8차 이제 당대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런 다음에 4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가 열렸습니다. 세포비서대회라는 거는 당 세포는 이제 한 5에서 30명 정도의 이제 당원으로 구성되는 최하위 당 조직이고, 이 최하위 당 조직에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또 논의하고 국가의 결정을 따라서 결국 이것을 다시 이제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단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좀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 수십 년 동안 하여튼 고생을 이제 인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덜어줘야 될 때가 됐고, 이를 위해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전당의 대표 세포비서들이 이제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한 결심 자체는 결국 여기서 김정은은 다시 인민을 위한 심부름꾼 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 경제가 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아직도 수해 복구도 뭐 완전히 되지도 않았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갑자기 다시 고난의 행군을 말을 하고 나왔는가?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제 고난의 행군 정신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 4월 20일자 조선신보에서 그 고난의 행군 정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세력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뭐 경제난 생활고와 비슷한 동의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못됐고, 진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정신을 본받아서 더욱 이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이게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은 사실 북한으로서 가장 특히 1990년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 기하로 경제학자의 측면에서 볼 땐 결코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적인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고난의 행군은 불가피하게 주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2021년도 이 시점에서의 고난의 행군은 김정은이 선택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난의 행군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요해서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책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당에 전가하고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생산을 강요하는 억압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말은 고난의 행군을 이제 정신을 강요하고 당이 모든 것을 떠안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책임은 결국 일반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북한 자체가 상당히 착취경제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것을 영어로 우리가 흔히 클랩토크라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도덕정치, 강도정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위해서 결국 대다수가 희생이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 또 조선신보에서는 이제 전체 인민에게 고난의 행군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지사고 이제는 우리 노동당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이후에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년동맹 10차 대회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개최됐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이 결국 일단 이제 결국에는 경제 이제 난을 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선봉에 서고, 특히 조직성, 규율성,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청년들에 이제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도 또 다시 언급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에 대한 끝없는 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8차 당대회나 무슨 당세포비서대회나 아니면 청년동맹 같은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은 자력갱생입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외부의 이제 지원 없이 스스로 다 능력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미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새로운 전망계획 기관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일단 추진 전략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적용해 보면 과거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불가피하게 수용했지만 그 결과 어떤 국가의 지위보다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성이 중시됐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즉 국가의 지위와 통제가 힘을 잃고 각종 부작용이 생기면서 오히려 경제난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을 맞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도 활성화시켰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국가에 큰 부담으로 되고 부작용이 작용한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변명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주장이지만 또 북한은 이것을 또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결국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 다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쓰이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은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보도, 미국 농무부 보도를 봐도 그렇고 지금 쌀의 생산량이 굉장히 낮고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제 북한의 방송에서 그 감자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한번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은 기펜즈 것이라고 기펜은 옛날 이제 19세기 때 경제학자가 20세기 초반이겠죠. 경제학자가 결국 그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났을 때 19세기에 감자라는 것이 가장 싼 식품인데 오히려 감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상당히 비극적인 역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결국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한우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감자 가격이 폭등했을 때 오히려 정말 진정한 그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기회현상이 재현될 수가 있죠. 실제로 또 여러 우리 언론 매체들, NGO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자강도나 또 어떤 경우는 저쪽 해산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실제로 많이 감자 가격이 또 가끔가다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을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동시에 끌어안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이 기존의 이제 계획적 관리 방법 전략에서 이제 시장적 관리 방법 전략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점도 물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계속 시장을 항상 경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정은의 경제 정책이 개혁적이라는 이제 판단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경제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그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제 그 하여튼 화성 15호 이제 그거를 발사한 이후에 이제 핵무력 완성으로 군사적 자신감을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외 공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동맹 10차 대회에서도 결국에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또 다른 이제 진짜백의 심부름꾼이 되고 이들이 열심히 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도 있지만 또 청년 같은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에게 또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 요소를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지만 결국 이제 와서 보면은 이제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러한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었고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과거 그 어려운 고난행군 시대 때 주민들이 바텀업, 그러니까 상향식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나름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경제정책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북한이 여러 가지 방역 강화, 국경 봉쇄를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 정면 돌파, 천리마 정신, 자력갱생과 같은 굉장히 낙후된 이데올로기나 어떤 대중 선동구호를 이제 내세워서 경제난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북한 경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과 고난행군을 강요하기보다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늘려주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해외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북한 경제의 살 길이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